마케팅은 이제 상대방의 지갑을 열지만 브랜딩은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 선생님 수업은 제 몸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칭찬이거든요. 근데 그 칭찬을 그대로 문장화하면 돼요. 그게 이제 브랜드 문장, 홍보 메시지, 수업 관련된 철학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생님 수업은 제 몸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너무 기분 좋고 읽어주는 것 같다고? 이게 뭔가 내 브랜딩에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홍보 메시지로 쓰지? 브랜딩 문장으로 바꾸지? 이렇게 되는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원들의 칭찬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인플루언서입니다의 저자이자 공감 브랜드 사람이 잘 이어지도록 돕는 피트니스 웰니스 에이전시 핏메이트의 홍준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와.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 강사와 브랜드가 성장하는 일을 돕고 있는 홍준선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쁜 몸이신데 네, 바쁜 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피트니스 산업에 오래 몸담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됐고 진심이셨구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업계에 계셨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이 책을 쓰셨던 계기가 있으실까요? 업에 있은 지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업에 있으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되잖아요. 강사분들도 많이 만나고 관리자분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게 워낙 이제 로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팬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강사들을 인터뷰를 하고 소통을 하면 할수록 다 뭔가 그 온라인상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게 다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이자 꿈이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모순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의문이 든 게 본인들 이제 회원분들이 한 20-30명 정도는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팬덤을 잘 형성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소통을 이제 다시 해봤더니 그거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미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현장에서 그 영향력부터 좀 키웠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사실은 응원하는 글로 쓰다가 그 쓴 걸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책이 된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20여 년 정도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28살에 창업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표님이 계신 자리에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체육과 나와서 보디빌딩이랑 이제 수영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축구랑 보디빌딩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동네에 있는 헬스장에 쉽게 어쨌든 취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트레이너, 강사로 일을 하다가 그 헬스장을 인수를 했어요. 네, 한 2년 후에 인수를 해서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PT 샵으로도 좀 바꿔보고 그때 이제 한창 필라테스가 약간 우리나라에 시작될 때라서 필라테스 센터로 사실은 피벗도 한번 이렇게 바꿔본 거죠. 종목을 바꿔보고 그리고 필라테스 아카데미도 해보고 프랜차이즈도 해보고 네,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직원이 한 30명, 40명이 넘어가면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사실은 좀 도망 나왔습니다. 좀 쉬다가 그 다음 이제 레드블루라고 하는 이제 회원관리 프로그램 회사에 이제 운영 담당자로 들어가서 6년 정도 거기에 이제 있다가 그다음에 뭐 반려동물 회사에서도 잠깐 운영 총괄로 있다가 그리고 뭐 피트니스 에이전시에도 운영 총괄로 잠깐 있다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피트니스랑 웰니스 관련된 마케팅 에이전시를 하게 된 거죠. 여기 지금 피트니스 웰니스 마케팅 에이전시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이거랑 관련된 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피트니스 웰니스 관련돼서 약간 센터 운영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변에 그분들이 부탁을 하시면은 약간 운영 관련된 컨설팅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요청으로 뭔가 다른 마케팅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브랜딩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사실은 요 에이전시 회사 자체가 고객이 먼저 약간 원해서 자랑입니다. 자랑이죠. 네,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정은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뭐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그런 거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실 테니까. 그 산업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지나보니까 느끼는 게 제가 관심 많아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웰빙, 뭐 웰니스, 피트니스, 건강, 뭐 라이프 스타일
네, 이쪽에 지나 보니까 내가 그쪽에 뭔가 기여하고 싶은 게 있었나? 관심이 있었나? 네, 요즘에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관심이 있었네? 약간 요 정도? 책 얘기로 잠깐 네. 돌아가 보자면 브랜딩은 태도와 철학 위에 서 있다. 진정성이 진짜 영향력을 만든다라고 강조하셨던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네. 이러한 관점을 갖게 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이렇게 강사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피트니스 씬에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씬의 주인공은 누굴까? 물론 회원을 제외하고 저는 사실은 강사라고 봅니다. 이 강사분들이 뭐 관리자나 사실은 대표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회원한테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경험을 제공하는 분들은 거의 다 강사를 통해서 제공을 받기 때문에 전 강사분들이 이 씬의 약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SNS 팔로워에 너무 좀 스트레스 받아 하시고 집중하고 계시고 약간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장에서의 태도와 경험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람은 결국 시간이 지나도 선택받는다는 걸 저는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워낙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말을 잘하고 아니면은 특출난 부분이 있어서 잘하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네. 진정성이 있는 분들은 오래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님의 20여 년의 경험이 지금의 철학과 브랜딩 관점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네, 20년 동안에 어쨌든 제가 현장에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수천 명의 강사나 대표자 그리고 제 동료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건 수업 방식이나 말투 그리고 태도 그리고 반복되는 습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브랜드가 된다 라는 거를 이제 깨달으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브랜딩은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긴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지금 마주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앞에 있는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내 세계관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달린 것 같아서 저는 약간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마케팅이랑 브랜딩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네. 이걸 한번 정의해 본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네요. 굉장히 쉽게. 네. 저는 사실 마케터가 아니에요. 마케팅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마케팅 공부를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단, 워낙 그 마케팅을 해야 하는 IT 회사나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또 제가 운영 총괄이다 보니까 마케팅에 돈을 쓰는 걸 많이 봤죠. 그리고 제가 많이 집행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뭔가 이 브랜드와 핏이 맞는 마케팅을 해야 하는구나, 브랜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고 최근에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좋을까? 왜냐면 이거 되게 많이 질문 받거든요. 그때 저는 그 마케터 강민호 씨 혹시 아세요? 강민호 마케터? 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저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약간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해서 마케팅은 머리를 겨냥하고 있다. 근데 브랜딩은 심장을 겨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케팅은 이제 상대방의 지갑을 열지만 브랜딩은 상대방의 마음을 연다. 뭐 이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긴 하지만 엄청나게 직관적이고 엄청나게 뭔가 명료한 문장인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금융 마케터님 감사합니다. 꼭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실은 쓰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케팅이 진짜 지갑을 여는데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근데 이제 브랜딩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게 사실은 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좀 닿은 말이라서 인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또 네.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네네. 브랜딩과 마케팅이 필수일까요? 저는 매우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필수다 아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개인도 뭐 예를 들어서 사회화된 개인 홍준선이 아니라 그냥 아빠인 저도 아이들한테 마케팅이랑 브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하는 용어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정말 많이 애쓰고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개인이든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이든 회사든 뭐 그게 국가든 저는 브랜딩이나 마케팅은 필수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필수고 당신은 모르고 있지만 이미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브랜딩에 대한 철학이랑 네. 연결되는 맞아요.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진정성. 네, 맞아요. 책에서도 가장 강력한 무대는 SNS가 아니라 회원의 일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연결을 의미하는지 실제 사례가 있다면 네. 강사들이나 뭐 센터 입장에서는 이게 매일 현장에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강사는 이미 한 사람의 삶과 일상에 들어가 있다. 네. 그래서 SNS 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예쁘게 올리고 그럴듯하게 올리고 이런 거는 사실 좋아요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회원과의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아니면은 회원과의 관계나 경험을 올린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에는 댓글이나 현장에서의 칭찬이 붙죠. 피드백이 붙죠. 저는 사실 그게 더 유의미한 숫자이지 않을까? 예, 반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실제로 이제 강사분들이 SNS에 좋아요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좀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저도요. 오늘 아침에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도 많이 안 올라가고, 원래는 한 2,000 정도 될 것 같아가지고 올렸는데, 될까봐? 했는데 막 몇백밖에 안 돼 있고, 좋아요는 막 6개밖에 안 올려져 있고, 그럼 좀 섭섭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그들의 일상 속에, 회원의 일상 속에 들어가 있는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그리고 다정하게 회원을 대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좋은 피드백들을 받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도 이 강사나 개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좋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꾸 간과하고 약간 온라인상의 숫자만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 현실이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본인이 눈을 감고 이제 기존에 약간 이런 경험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온라인상의 그런 좋아요가 많이 눌리거나 댓글이 많이 달린 게 더 좋았나? 아니면 현장에서 회원이 진심으로 날 좀 칭찬해주고 위해주고 챙겨주고 관계하고 소통했던 기억이 나를 기분 좋게 만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답은 사실은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워낙 요즘에는 매체도 많고 콘텐츠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쓰다 보면은 사실은 잊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강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고 이미 다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료조사를 계속 하면서 굉장히 많이 봤었던 연구인데 책에 이 연구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21년도에 진행했던 국민체육진흥공단 연구에서 강사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운동 지속률을 60% 이상 높인다고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건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강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뭐 지속률, 뭐 몇 프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쉬운 용어로 표현을 하면 회원은 SNS상의 콘텐츠가 아니라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반응을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한 경험, 긍정적인 경험에 반응을 한다라는 저는 되게 쉬운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강사로서 이 사람하고 같이 보내는 이 시간을 좀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좀 불만이에요, 사실. 약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 쉽게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생색내는 겁니다. 저는 대표님께서 어떤 선생님이셨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회원님이 듣기 좋은 말로 되게 순화를 잘 해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당연히 공부하는 내용들은 전문 용어들로 공부를 하지만 이게 듣는 사람이고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되게 어렵잖아요, 단어들이.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어렸지만. 그때 뭐 20대, 지금 40대. 참 애썼다. 처음은 뭐 그럴듯한 용어 쓰려고 많이 노력했죠. 우리 다 배웠잖아. 해부학, 생리학 이런 거. 되게 어렵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사실은 쉽게 만드는 게, 단순하게 만드는 게 더 어렵다라는 걸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회원분들도 사실은 그런 용어나 이런 거에는 큰 관심이 없고 좀 쉽게 하려고 애썼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초반에 이제 하이라이트에서 읽었던 문장이 저는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네. 회원이 자주 쓰는 말, 질문, 웃는 포인트, 좋아하는 수업의 구성, 이 모든 것이 바로 브랜드 언어입니다. 언젠가 한번 나를 강사로서 브랜딩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고 회원님들이 리뷰 남겨주신 거를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는데 그걸 한번 쫙 봤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놓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를 브랜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하면 회원분들하고 소통했던 이런 대화라던가 아니면 피드백이라던가 칭찬을 좀 정리해 놓으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좀 그걸 재료로 뭔가 어떻게 브랜딩하면 좋을지 좀 발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발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원리를 네. 개인 이외에도 브랜드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거의 같다라고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큰 브랜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뭐 큰 브랜드도 거의 대부분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의 철학이나 그 만든 사람의 가진 매력, 생각, 철학 이런 게 표현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게 큰 브랜드든 작은 브랜드든 어떤 종목의 브랜드든 종류의 브랜드든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의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발현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다 인간이 만든 거니까. 브랜딩과 마케팅이 필수 요건이냐에 대한 대화를 나눴었는데 트레이너나 피트니스 센터가 브랜딩을 하지 않음으로써 잃게 되는 가장 큰 기회비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브랜딩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팬을 잃게 됩니다. 팬을 만들 기회를 잃는다고 봐야 돼요. 반복되는 관계가 사실은 저는 팬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브랜딩 되어 있지 않고 거기에 애쓰지 않으면 그 팬을 만들 기회 자체가 저는 많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이미 현장에 내 팬들이 20, 30명이 있어요. 팬 후보들이죠. 뭐 특정 기준에 의해서 팬인지 아닌지는 어쨌든 다 다르겠지만 나를 지지해주고 항상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는 게 팬이라고 하면 그 팬들이 이미 20, 30명 후보가 있는데 이들도 팬으로 못 만들면서 SNS 상에 팔로워들이 팬이 될 거라는 생각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팬을 만들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브랜딩을 하는 게 이롭다 10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극적인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좀 팔리는 시대잖아요. 아무래도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런 거에 좀 집착할 수밖에 없는데 진정성과 이제 일관성을 되게 강조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이 많이 됐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당장 보이는 그 숫자들을 더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많이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부분. 일부분. 다는 아니지만. 저는 대표님을 처음 이제 뵀을 때 처음 딱 마주한 순간 아직도 기억나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인터뷰에 대한 생각 그때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젠가 한번 찾아뵙겠다 얘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피드에 진정성이 듬뿍 묻어나는 그런 글들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한 그런 뭐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드러나서 근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관계가 팬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공유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좀 심플한 것 같아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엔터테인먼트적으로 약간 스타들도 마찬가지고 연예인들도 일단은 반복되는 관계가 우선이 돼야겠죠. 자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쨌든 반복해서 신뢰가 생길 거고 그리고 반복되는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러면은 팬은 조금씩이지만 자동으로 쌓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중간에서 반복해서 신뢰를 쌓지 못하거나 혹은 반복해서 좋은 경험을 주지 못하거나 그러면은 팬이 생기지 않겠죠.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는 흐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험을 설계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제가 브랜딩 관련해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드리거나 소통을 할 때도 프로세스 안에 지금 잘 들어와 있는지 좀 이렇게 질문해보고 소통하는 편이에요. 이 구조 안에서. 회원이나 고객의 피드백을 단순 칭찬이 아닌 브랜딩 문장, 세일즈 메시지로 전환하는 노하우가 궁금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제 책에서도 쓴 내용인데 이것도 저희 친한 강사분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제가 인터뷰를 했을 때 선생님 수업은 제 몸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칭찬이거든요. 근데 그 칭찬을 그대로 문장화하면 돼요. 그게 이제 브랜드 문장, 홍보 메시지, 수업 관련된 철학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생님 수업은 제 몸을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너무 기분 좋고 읽어주는 것 같다고? 이게 뭔가 내 브랜딩에 좀 관련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홍보 메시지로 쓰지? 브랜딩 문장으로 바꾸지? 이렇게 되는 재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원들의 칭찬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쨌든 잘 이제 기록해두고 그 문장을 그대로 브랜딩 하는데 쓰면은 굉장히 유용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